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손 투자자 여러분, 보라이. 브라이. 오늘도 역시 멤버십 일주일 먼저 공개하고 전체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로 할 일은 역시 여러분이 걱정 중인 이제 VT에 대해서 얘기해봐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중인 우리 누홀딩스 급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애플로빈도 상승하고 타이드워터. 있고 타이드워터도 급등하고 조정받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상승하는 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쵸. 자, 첫 번째로 이제 VT에 대해서 또 얘기를 계속 해드릴게요. 매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VT를 볼 때 연봉부터 봐야 되잖아. 맞아. 이게 여러분 1차트 그거 안 돼요. 맞아. 그 큰 숲을 봐야 한다고. 뭐 18% 올랐다 이럴 때도 1일 비할 필요 없고, 반대로 뭐 7, 8% 떨어진 날도 1일 비할 필요 없는 게, 지금 VT가 24년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정도. 마이너스 5% 정도예요. 5%. 그러니까 2024년도가 시작하고 지금 주가가 5% 떨어졌다는 거예요. 1월 1일 가격보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그냥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을 우리가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 일본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주춤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일본 부분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일본을 보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리들샷의 성공을 기반으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지금 마이너스 5% 수준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손바뀜이 다 일어나고 나서 VT가 일본 부분이 그렇게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국내 부분 성장으로 충분히 올해 전체의 이익은 성장할 테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이 있는데, 이게 아마 1분기 실적이 소식이 들려오는 5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빠르면 뭐 그 전에 소식이 들려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예상하는 실적은 5월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4년도 VT 일본 부분 뭐 평탄치고 국내 부분 고성장으로 이익 2배 올라가는구나, 이런 실적이 들려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손바뀜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일어났을 테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지게 되니까 소신파들의 손에 들고 있는 상태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 근데 얼마 전에 18%인가 막 올라갔을 때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그거 아마존 때문에 올라갔었대. 아마존에 뭐 20위권 내에 랭크가 한번 됐나 보죠. 자, 기대감이잖아요. 그치. 실적이 아니란 말이죠. 실적 컨센서스가 돌아가면 올해 얼마나 돼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 CNC 인터내셔널인가? 걔 ODM 업체는 이미 올해 그 보고서에서 올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줘니까 주가도 반응이 있어요. 그럼 그게 컨센이 우리가 그 컨센서스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컨센서스가 돌아가는구나라고 이제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에게 컨센서스가 안 돌아가니까 계속 연으로 봤을 때 뭐 마이너스 5, 플러스 5, 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진동처럼. 아주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컨센이 돌아가면 우리는 5월달 빨라야 진짜 빨라야 3월 말 그 감사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적당히는 5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국내에서 베팅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베팅이 아니었어요. 성공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베팅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일본 부분 때문에 압도적 성공해서 이거 베팅해야겠는데라는 느낌으로 바뀐 거죠. 근데 우리가 50% 이상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겠죠. 자, 근데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VT 실패해도 된다. 여러분, VT가 뭐 되면 우리가 좋겠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도 실패해도 된다. 왜 실패해도 되냐면, 만약에 5월달에 실적이 안 나왔다 했을 때 5월달에 실적이 우리나라 모듈이 난단 말이에요. 모듈이. 그 중에서 잘 되는 거 옮겨 타면 된다. 중요한 건 5월달에 이후에 그 실적 컨센서스가 돌아왔을 때 전체, 그러니까 5월에서 8월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그 성장주가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모두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실적이 그때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미리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 HD 그 있잖아, 걔 전압기. 걔는 움직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고성장주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저 PBR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 맞아. 이번에 뭐 증시 트렌드가 연초에 조금 그쪽으로 뭐 국가 정책 방향이나 해서 그쪽으로 눈길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 그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은 결국에 성장주는 실적이 나올 때가 진짜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래 너네 뭐 지금 뭐 증시 트렌드가 너네 같이 BPBR 주들이 그 눈이 쏠리는 시기지만 그 고성장만 한다면은 성장주는 항상 평가를 받아오는 게 본질은 성장주의 본질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증가폭이에요. 증가폭. 음. 막 VT가 리드샷 뭐 일본에 플랫했다 이거는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 일본은 성장 아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뭐 비수기 때 그러니까 비수기도 말이 안 되죠. 그 QOQ를 치고 가요. 처음에는 비수기 성수기 나는 건 한 1, 2년 정도 1년 최소한 1년 뒤에 QOQ로 계속 치고 가다가 우리 그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건 VT가 실적도 중요하고 우리가 승부도 볼만하지만 실패해도 된다. 실패하면 우리가 뭐 토비스라든가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지금 다 추적하고 있어요. 코스맥스라든가 이렇게. 걔네도 지금 아프리카 TV는 움직이지만 다른 안 움직이죠. 그 말은 5월에 실적 보고 한 번에 움직이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5월달 되면은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모조리 뒤져가지고 올해 또 쓸만한 애들 찾아가지고 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VT가 만약에 진짜 거의 70% 성공할 것 같지만 만약에 30% 망한더라도 즉시 팔고 옮겨 탈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5월에서 8월 사이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치. 미국에서도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그 좀 기다렸던 애들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원래 계속 달렸던 그런 친구들이고 그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는 5월이지만 미국은 2월달 실적 2월 달에 보잖아.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 말했죠. 미국은 이제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줘요. 그럼 저희가 이제 미국 실적 나온 회사들을 추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제 실적이 일단 좋고 가이던스가 좋으면은 미국 주식도 하루 만에 막 많이 오르는 건 뭐 20%씩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관찰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 시기가 지금이고 우리 한국은 5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한국도 똑같이 실적 때 미국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진짜 안타까운 게 그 럭스나 APL 이걸 안 맞았고 우리가 지금 애플로빈이라든가 누는 안 맞았죠? 누는 잘 올라가고 있고 애플로빈, 누홀딩스, 타이디드워터 그 다음에 우리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SMCI 요런 거를 실적을 보고 먹고 2월 2, 3, 4, 5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미국은 우리는 5월에서 8월 뭐 늦게는 10월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면 미국은 2월 달부터 움직여서 2, 3, 4, 5 미국은의 격언이 있죠. 주식 격언 5월에 팔아라. 5월에 팔아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고점을 그렇게 찍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면 우리가 연달아 먹을 수도 있었어 사실. 그러니까 미국을 먹고 여기 대해서 우리나라 5월에서 8월에서 먹고. 그 SMCI라는 그 클라우드 클러스터 만드는 회사를 만약에 1월달에 샀다면은 한 2개월 만에 3배 먹고서는 2타 3타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 해 농사를 2번 3번 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시스템도 저희가 그 개조했죠. 그 애플로빈이래.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나 럭스의 그 교훈 삼아서 실적을 너무 보면서 하는 것도 늦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그 다음에 2분기 연속 이익이 나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런 개선한 부분을 또 경험치로 상처가 또 나고 도배를만 같이 8천만 원짜리 여러분 8천만 원짜리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딱 상처를 입고 다음부터 이러지 않는 다행이다 1억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1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8천만 원짜리 교훈이었어요. 와 씨.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또 해서 다음번에 이런 실수 없이 점점 실수를 줄여나가서 수익을 계속 내는 거를 한번 가보려고 이제 합니다. 손해를 보면 다시 찾아오면 돼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항상 잃고 그 이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8천만 원 찾기 쉽다. 그건 찾기 쉬워요. 하여튼 VT도 우리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본 것 중에서 한국에서 기회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계속 고민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매일매일 그걸 고민을 해봐요. 계속 자기 전에도 고민하고 우리가 이거 맞나 아니 우리가 물량이 들어가 있어서 변명해주나 막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그 변명해주는 게 있어요. 막 비수기에서 그렇다. 맞아. 뭐 일본 아직 뭐 플랫인데 왜 꺾였다 그러냐. 플랫이 꺾인 거야 여러분. 플랫이 꺾인 거야. 그 플랫이 QOQ 최소한 10% 이상은 치고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지금. 그치? 최소 진짜 한 달에서 후반대라도 해야지 연으로 봤을 때 50% 이상 해줄 수가 있거든요. QOQ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했을 때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변명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VT도 한국에서 주력이기 때문에 변명을 해주나 안 해주나
스스로 점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요. 막 일본 부분이 빠지면은 얘 가격이 퍼 25가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보고, 큐텐드 들어가서 순위 어떻게 변동되나 그것도 계속 보고, 그러니까 넉넉후선 이렇게 있진 않고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그래도 이 정도 상태면은 우리가 충분히 5월달에 아직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식 그 T라고 할 때는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럭스도 T라고 할 때는 뭐 멤버십 분들, 구독자분들 가리지 않고 그냥 매도는 즉시 낸단 말이죠. 우리가 팔기 전에 냈을 걸 그때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T라고 했을 때는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체로 내는데 괜찮으면은 그냥 뭐 일주일 성공기 하는 거죠. 아마 VT도 T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면은 T고 이제 5월달 기회 많으니까 딴 거 먹어도 된다. 한국은 미국 같이 막 순식간에 50% 빼지 않아요. 뭐 많이 잃어봤자 10에서 20%? 근데 그거 다른 것도 뭐 100%짜리는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 100%짜리는 항상 있어요. 1년에 우리가 없는 경우는 본 적이 없잖아. 맞아. 기회는 증시에 항상 있다. 하지만 VT를 만약에 했는데 나 VT 좋아하고 변명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요, 물려 있으면 다른 기회를 못 잡아요. 5월에서 8월에 꼭 먹어야 돼요. 이거 올해 농사를 지려면 5월에서 8월에 꼭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먹어야 되니까 이게 변명해주면 안 돼요. 냉철한 주식 카사노바가 되야 된다는 거죠. 차가운 마음으로.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VT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저희는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홀딩하고 보유하고 실적까지 가져간다는 기다리고 거죠. 있는 겁니다. 그 일본에서 뭐 그 평탄을 칠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렇게 뭐 또 주식 그 Q10 그게 할 건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올리브영 같은 데 보면 이제 매진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VT 한국에서 1년 차잖아요. 그럼 1년 차 고성장은 1년 차 내에는 뭐 문제없이 보통 가거든요. 한 2, 3년 차 되면은 피크 올 수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VT 먹은 지 이제 1년 차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VT가 피크를 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그 1년 내내 잘할 필요도 없어요. 1, 2분기만 잘하면 됐다. 맞죠. 1, 2분기 잘하고 3, 4분기 좋을 거라고 가이던스 주면은 올라가요? 주가는 선행지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불안하다 그러면 1, 2분기 실적으로 올라가 주가 다 던져놓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뭐 내년까지 뭐 괜찮다. 저희식 표현으로는 꽁초가 남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2023년도부터 투자를 했지만 24년도도 꽁초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아까 민혜가 말한 것처럼 그래 뭐 23년도까지 하여도 끝내자라면은 사실 8월달에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거라서 그 걱정할 필요 없이 한번,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5% 빠진 거예요 지금 연초가에서. 그러니까 막 뭐 18%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변화가 큰 것 같지만 원래는 5% 정도니까 지금 그냥 무주공산으로 다 실적 기다리고 있는, 손바뀜 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성장주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 종목 추천을 한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유 종목은 진짜 우리가 보유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관심 종목을 계속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5월달에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주식 전체 트렌드가 고성장주 쪽으로 지금 물결이 안 가고 있어요. 다 저 PBR. 왜 저 PBR이냐? 일본 증시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뭐 사무라이 모시다 뭐 이렇게. 그게 사람들이 분석하기에 저 PBR주의 정책 때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똑같이 베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저 PBR주로 자금이 쏠리는 거죠. 그렇지. 이게 정부 정책도 꽤 크거든요, 증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온 자금이 저 PBR주로 들어가니까 고성장주가 지금 외면받는 시기지만 성장주는 스타거든요. 증시 스타예요. 그치. 실적만 나면 그냥 반영된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하는 구간이다. 대신 우리는 운이 좋다. 왜? 성장주가 다 외면받으니까 5월에 모조리 한 방에 방영받을 거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VT가 실패해도 옮겨 탈 수 있는 그 주식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운이 좋은 거겠죠? 그치. 더 운이 좋다면 VT가 실적 발표를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우리한테 빠르게 정보를 주면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고 팔거나 옮기거나 아니면 홀딩할 수가 있거든요. 그치. 하여튼 VT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에이스 누홀딩스는 뭐 그치.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왜 상승하는지 얘기는, 그러니까 상승하고 박수치고 항상 끝났었는데 왜 상승하는지 얘기를 또 해볼까 해요 오늘은. 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이런 불안감이 없어요. 왜? 이미 누 잘 되는 거 작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VT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방금. 한 분기 잘 됐지. 일본에서 먹혔는 줄 알았는데 꺾였다. 뭐 한국에서도 계속 매질인데 왠지 한국에서도 뭐 피크 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남미 브라질 뭐 멕시코까지 제패했고 누는 그냥 전 세계 핀테크 업체 중에 시가총액 4위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되고 그냥 누 잘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다 알 정도로 불안감이 없었고, 거기에 두 번째 올해 누 그 가이던스가 이미 한 100% 정도 이익이 잡혀 있죠. 그러면은 누가 올해 100% 정도 이익 증가한다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영진이가 말한 건 하이로 말한 거예요. 왜냐면 하이로 항상 났었거든요. 누는 항상 하이로, 야후 가이던스에서 하이로 말한 겁니다. 노멀은 2배보다 좀 안 되게 잡혀 있는데 누는 항상 하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누는 걱정 없이 올해 하이로 했을 때, 컨센서스 하이로 했을 때, 높은 컨센서스로 했을 때 2배 정도 수익이 나겠다라고 하니까 뭐 부담감이 없죠. 그리고 퍼가 35라는 건 작년에 너무 알맞은 숫자예요. 딱 퍼 35라는 건 부담감이 전혀 없다. 맞아. 누같이 누 정도 되는 성장률을 가진 회사가 퍼 35 받는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부담감이 없거든요. 피터 린치의 말을 따르면 이거는 뭐 망설일 필요도 없다. 그렇지. 이런 거죠. 땡큐다. 그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이제 2차전 투자했을 때 퍼 70을 이제 우리는 증시를 보면서 적정 주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퍼 70이라는 숫자는 조금 높은 숫자긴 해요. 왜냐하면 진짜 유망한 사업군에서만 나오는 숫자라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투자자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 퍼가 맞을까? 그럼 이제 걱정할 때 이제 뭐 2025년을 봐라. 이때 보면 지금 퍼는 낮다 사실 이렇게 되는데, 누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퍼 35는 성장주가 볼 수 있는 너무너무 대표적인, 그러니까 표준 한국인 표준 체형 같이 표준 체형이다. 성장주 표준 퍼 같은 느낌. 표준 키다. 평균 키다. 그래서 누는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걱정할 게 없는 상태여서 주가도 대신에 뭐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게 터진 것처럼 빵 하고 뭐 하루에 뭐 50% 이렇게 오를 일은 없겠지만 실적에 막혀서 꾸준히 계속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진이 말대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 증가할 거잖아요. 근데 이익이 한 50% 에버리지로 한 5-60% 잡혀 있어. 그럼 이따 거기까지 올리고 봐.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까자. 더 잘 됐어? 그럼 바꿔 컨센서스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60%까지 걱정 없이 올리는 거죠. 왜냐면 얘는 하이 나왔으니까 그냥 걱정 없이 막 밀어치는 거예요. 1분기 5월달에 실적 보자 이렇게. 올해 긴장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애플로빈도 이제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치. 왜냐면 걔는 퍼 40이에요 걔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막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좀 미심쩍을 거잖아요. 뭐 LPAD도 그렇고 럭스도. 근데 우리가 변명을 하자면 실적만 나면 항상 우리가 말한 대로 됐다. 맞아. 실적이 안 난 게 문제겠죠. 그치. 그래서 다음 본게 실적 보고 움직인 거예요. 애플로빈 같은 경우는 실적 보고 했을 때 퍼 40이니까 그 $100 부근이거든요. 에버리지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아까 누랑 똑같은 거예요. 쟤 뭐 작년부터 분기 계속 치고 가고 있고 가이던스도 그렇게 줬다. 뭐 일단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7-80불은 부담 없잖아요. 부담 없지. 7-80까지 부담 없다. 가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뭐 마지막 걔도 그렇겠죠? 타이디드 워터? 타이드 워터. 걔 퍼 35예요 여러분. 퍼 35. 누랑 똑같죠? 그다음에 이익 성장도 많이 잡혀 있고 부담 없는 한국 청정지 표준 가격에다가 그다음에 경영진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줬던 가이던스도 엄지손가락 쫙 들었어요. 우리 걱정 없다. 이익률도 더 올라갈 거고 전에 말했던 매출의 가이던스 전부 유지한다라고 엄지손가락을 딱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분기 배당도 올리겠다. 분기 자사주 매입도 올리겠다. 작년엔 300만 달러인데 지금 400만 달러. 그러니까 얘가 분기마다 1%씩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럼 4분기니까 총 4%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도 1분기까지는 일단은, 왜냐면 1.78인데 5점 몇 달러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올리고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그치. 근데 우리가 어려웠던 건 이 새끼들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영진은 구라쟁이들이,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된다고 해놓고 다 안 된다고 막 말을 막 바꿔대니까 이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의심병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애널리스트가 약간 뭐랄까 조사관? 좀 중간에서 좀 필터링. 너 이건 조금 구라 같은데 이런 걸 보고서에다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보고 온 그런 필터링을 해주거든요.
경영진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제시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경영진이랑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가이던스를 추정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경영진을 일단 강하게 지르고 심지어 그 며칠 뒤에 빠그라질 계약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부도덕한 경영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필터링 같은 게 미국이 조금 더 적어서 우리가 좀 주의한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 말도 있지만 플러스 추세라는 거 적어도 분기에 예를 들어 작년에 잘하던 선수가 올해도 잘할 확률이 높고 원래 성적이 잘 나왔던 학생이 또 전교 1등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보면서 그 다음에 시험 결과 성능들 따지면 실적이겠죠.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 경영진이 말했던 이런 가이던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거짓말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온실 속 화초였던 거예요. 막 저렇게 사기와 뭐에 거기 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 속 화초가 지금 세계 시장에 나가서 딱 봤던 게 이제 막 다들 애들을 막 흉터 가득하고 마약하고 있고 막 거짓말하고 뭐 속은 놈이 바보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자유다. 속은 놈이 바보다 자유다 이게. 그렇지. 네가 적시 말았었어야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딱 그게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동방예의지국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뭐 속은 놈이 바보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가 미국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 성장 못해요라는 말은 우리 활주로의 중간에 있습니다 였어요. 나쁘지 않다라고. 한국식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들리는데 우리 망했다 이게. 우리 활주로의 중간 지점밖에 안 왔다. 더 이륙할 수 있다. 산 등산의 뭐 중간 지점밖에 안 했다. 정상은 아직 멀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근데 우리나라 같잖아요. 자 보면은 안 찾겠다. VT 그 일본에서 안 찾겠다라. 미국은 만약에 미국 지금 이렇게 했을걸요? VT 우리 아직 일본에서 활주로의 중간 지점밖에 안 왔다. 성장의 중간에 있다. 산의 중턱이다. 산의 중턱이다. 아직은 성장할 수 있다. 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가로 열고 내 체력도 사실 산의 중턱이 끝이야.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지. 체력이 얼마인지 서로 잘 아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당했는지 아시겠어요? 럭스랑 APL이랑 예전에 리비안도? 조금 이게 언어가 달라. 이게 언어를 해석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진짜 동방예의지국이 뭔지 보여주는 나라거든요. 막 에너지가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혼나는데 막 일단 걔는 지르고 봐요 미국 애들은. 그리고 심지어 럭서방 호텔은 충격적이었죠. 1주 2주 뒤에 호텔 들어온다 그걸 거짓말 치네. 하루 차는데도 그걸 쳤어. 그 계약 양수도 날짜가 있다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날 바로 실패했다라고 하고 소송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 걔네들이 마약을 해도 막 놔두는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마약하면 막 잡으려고 들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뭐 걔네는 자유다. 뭐 대신 책임은 네가 져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참 미국이 한번 여행 가보긴 해야겠네요. 어떻게 돼먹은 놈들이야?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미국의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서양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동양 사람들 겸손하다고. 이런 부분 아닐까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하다고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미국은 그래도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5월까지는 계속 미국 주식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한 4월, 3월, 4월, 5월 급등을 우리가 보유 종목이 급등해버리고 그러면 그거를 팔아갖고 또 하면 2단계 먹을 수 있는 거죠. 맞아. 한국에서. 그거를 한번 노려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할 게 없어갖고 저는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여행을 좀 가려고 해요.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에서 이렇게 발리까지 한번 횡단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켤 때는 이제 자카르타나 뭐 발리에서 얘기를 할 거고 연진이가 한국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할 것 같네요. 한 3월 말까지는 그 민영이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좀 가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인구가 많은 게 힘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 갔다가 왜냐면 인도네시아만 가는 게 인도를 가기가 좀 무서우니까 그 비슷한 인도네시아 갔다가 인도에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장난이에요 사실. 사실 얘는 이슬람 국가고 여기는 완전 다른 국가예요. 근데 이 이름만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사실 인도네시아 가보고 싶었거든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맞아. 또 멀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인도도 갔다가 유럽은 뭐 갔다 왔으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미국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브라질 뭐 이런 데도 한번 다녀서
우리 눈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우리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작년에 일본을 갔죠. 근데 실제로 팔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확장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파는 것도 속이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쯤 해보고 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해주세요. 해주시고. 아, 영지가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고 진행했는데 뭐 심하진 않으니까 빨리 낫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꾼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집에서 만나요.